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흡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미혼모를 대상으로 미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원이 있을 텐데요. 일단 그것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미혼모는 아이를 키울 때는 좀 근로 능력이 없어요. 그 아이를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 수급자로 좀 지정을 받아서 좀 생계급여를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좀 키우고, 그다음에 아이를 좀 키우고 나서 아이를 좀 어린이집 보내고 또 직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아동 양육비 또 뭐 교육비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액수가 일단 좀 적고요. 월 13만 원. 그리고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뭐 미혼모도 미혼모 본인이 24세 이하일 때. 그렇죠. 예, 미만인가 이하인가 뭐 예. 예. 그것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때는 18만 원을 좀 지급해 주는데 좀 아이를 키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금액이고 현재는 또 아이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까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지급해 주는 기간도 많이 짧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공서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관공서에서는 이렇게 뭐 한부모나 미혼모를 상담하는 곳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다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본인이 미혼모 상담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렇겠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미혼모라고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누구누구 씨 여기 미혼모 상담하러 왔어요. 크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서 지원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 훈계를 듣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어쩌다가 미혼모가 됐냐, 애 아빠하고 잘해서 결혼을 하지 그랬냐, 아니면 왜 나라 돈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냐 이런 훈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일단 상담을 받으러 간 곳에서 굉장히 인권 차별적인 말을 많이 듣고 와서 상처를 받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가 아니면 필요하군요. 그게 경제적인 생계를 위한 경제 지원도 그렇지만 이제 주거 문제 같으면은 쉼터 뭐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그 미혼모 시설이라고 그래서 1차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나라에서 뭐 위기 상황에 있는 미혼모들이 가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100일까지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실제적으로 미혼모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좀 또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이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뭐 임신 그 위기 임신에 처한 미혼모들은 누구나 받아줘야 되는데 수입이 있거나 그 다음에 최근에 재산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임신 초기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다는 그런 이유로 미혼모들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혼모들 대부분이 아이 낳기 직전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모아서 아이를 낳아서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지금 수입이 뭐 50, 70, 80 그 수입에 상관없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벌면은 거기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시설 수급자가 돼야지 시설에서 돈을 벌어서 이 엄마를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이 엄마가 수입이 있으면 시설 수급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이 엄마들은 아이 낳기 전까지 일을 하고 싶으니까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임신 초기에 또 오갈 곳이 없는데 시설 입장에서는 또 임신 초기부터 받게 되면 너무 오랫동안 엄마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나 그 다음에 또 임신 후반기나 아이를 낳은 엄마들하고 임신 초기의 엄마들하고 좀 뭐 트러블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임신 초기에 오갈 곳이 없는 엄마들은 정말 돈이 있으면은 뭐 불뱀 낙태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좀 뭐 유기라든지 아니면 뭐 입양이라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임신기에 이렇게 필요한 보호를
다 원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네요. 관공서에 가도 임신해서 가면은 임신해서는 도와줄 게 없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출생신고한 다음에 이제 뭔가 지원이 나간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정말 임신기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 거정 기간이 너무 수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지금 쉼터나 이런 게 쉼터나 수용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니요. 그 미혼모 쉼터가 그래서 이제 미혼모 지원을 하자고 그러면 좀 사실 쉼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미혼모들이 수용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예,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싶어 하지 이게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차라리 그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그런 그 지원금 있죠. 그 시설 수급비를 사실 월세 지원이나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미혼모가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살다가 또 거기서 아무 수입도 없이 있다가 아이만 낳고 또 다른 시설을 알아볼 필요는 없게 되잖아요. 좀 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미혼모 가정도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설 수용 대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계속 제도가 그 제자리 걸린 것 같아요. 기관이나 그 시설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직접 미혼모들 대상으로 그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그런 다니던 정책 직장도 전환이 있고 좀 다 필요할 것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바는 저는 좀 단기 쉼터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급한 사정, 집에서 갑자기 나오거나 좀 급하게 좀 머무를 곳이 필요한 단기 쉼터는 필요한데 여기에서 좀 자리를 잡고 좀 안정을 취하다가 좀 자기가 좀 거주할 수 있는 뭐 임대주택도 좋고 좀 이런 주거 공간을 구해서 좀 자립적으로 말씀하신 그 재가 형태로 해서 좀 지역사회와 같이 살아가면서 좀 자기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쉼터가 뭐 1차 시설 쉼터도 있고 2차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뭐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네, 1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해서 아이 낳고 100일까지 키울 수 있는 곳이고요. 2차가 이제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지낼 수 있는 곳인데 그리고 3차는 이제 모자 시설이라고 그래서 예, 한부모들도 다 그 모자 가정, 예, 이혼 사별 한부모도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인데 2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룹홈이에요. 이제 문은 대문 그 들어가는 문은 하나인데 이제 방이 3개가 있으면 3가정이 이렇게 사는 부엌하고 화장실이나 거실을 같이 이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차 시설에서는 일하는 사람도 일을 그만둬야지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도 일을 전혀 못해요. 그런데 2차 시설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틀려져요. 1차 시설에서 전혀 못하게 했다가 2차 시설에서는 아이가 100일만 지나면 빨리 자립을 하라고 닥달을 해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네. 네, 일반 직장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인데 그때가.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1년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뭐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그 자활을 하든지 한 달에 한 80만 원, 7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자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라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걸 또 하지 않으면은 공무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임신 출산 이후는 그래도 좀 지원이 있는데 임신기는 특별히 지금 지원이 네, 그렇죠. 부족한 편이고 네. 안 맞는 편이고 뭐 지금 출산 직후에는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군요. 임신 초중기가 복지 체계는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해야 비로소 좀 이것저것 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미혼모는 임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때 초기 과정에서 좀 정보도 얻고 뭔가 지원도 받고 싶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틈만 나면 여기저기 가서 임신 뭐 갈등 상담 뭐 이런 거 좀 상담 전화를 만들어 주시든지 뭐 창구를 만들어 주시든지 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이나 정부 지원 기관 중에서 그러니까 임신 상담부터 위기 상담부터 그 3차 거기까지 토탈로 하는 데도 있죠.
사실 저희 단체가 그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2011년부터 미혼모 일시 보호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에서 하는 미혼모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그다음에 그런 시설에 들어가려면은 그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서류도 필요하고. 근데 당장 오갈 데가 없어서 아이하고 공중화장실을 전전하거나 아니면 뭐 하루에 뭐 5천 원, 10,000원짜리 그런 여인숙을 전전하는 사람이 그런 서류를 챙겨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들어온 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됐다 그러면은 뭐 보름 후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동안 저희가 그쪽 동사무소하고 해서 그 사람을 그 기초 수급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민간에서 해야 될 일 아니거든요. 예,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부족한 부분을 그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나 저희 같은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하느라고는 하고 있지만 민간이다 보니까 좀 역부족인 면이 있어요. 뭐 규모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임신 초기 좀 상담 지원 뭐 이런 분야들은 좀 공공기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그 미혼모 거점 기관이 전국에 그 어떻게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미혼모 거점 기관은 18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7개가 미혼모 거점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2개가 있고 나머지 15개가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점 기관이 사실 잘 운영이 되면은 미혼모들이 지방 어디를 가서든지 지원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이 거점 기관의 1년 예산이 5천만 원이에요. 이 예산 5천만 원 안에 담당 직원의 1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혼모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연 70만 원인데 그게 병원비, 그 다음에 기저귀, 분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6천 명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은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몇백 명, 뭐 200~3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똑같이 예산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미혼모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문화나 그 다음에 일반 한부모들하고 똑같이 그냥 합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굳이 거기다가 미혼모 거점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혼모 거점기관 특화된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식도 엉망이고 그 국가 지원도 영 터무니없이 낮고 그런 상황이 외국 사례는 혹시 좀 비교할 만한 뭐 프랑스나 이런 곳에서는 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뭐 아동을 키우기만 하면 뭐 혼인 가정이든 뭐 혼외 가정이든 간에 점점 넉넉하게 양육비를 아동 수당을 지급해 주니까 그렇게 그 혜택을 받아서 키우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히트앤드런 방지법처럼 이렇게 양육비 대지급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뭐 미국처럼 아주 그 연방 정부에서 아주 열심히 양육비를 받아다가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혼모와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거나 교육, 뭐 생계 그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그 양육비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육비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